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선 발표하신 분들이 얘기하신 게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비스의 공급자 관점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실제로 은행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만큼 조심스럽지 않게 좀 직설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금융기관 관점에서의 공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사실 금융기관도 금융기관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마시고 기업은행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다른 업종과 다른 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는 다른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공자 관점이겠죠. 작성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선 제조업 분야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통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KSSB의 공시의 기준 안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저희도 의견이 있겠죠. 근데 15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다루지는 말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어떤 핵심만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어요. 저희한테는 파이낸스 에미션이라는 금융 배출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린워싱, 이 두 가지가 저희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사용자 관점이죠. 실제로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ESG 공시를 요구했었던 주체이기도 하고, 저희는 도대체 어떠한 정보를 갖다 기업으로서 받아서 하고자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TCFD의 위험과 기회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그 정보가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정보에 대한 가공과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사용자 관점만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TCFD의 위험에 대한 건데, 투자자는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금융 기법이 있었죠. 자본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최근의 트렌드는 ESG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올해에 유럽의 은행 감독청에서 은행은 기업의 ESG 데이터를 수집 평가 후 식별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의 이행 수준을 금융기관별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ESG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는 기후 리스크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떤 요구 기준을 따르냐? TCFD, NGFS와 SBTI를 준용해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 기업이 온실가스의 스코프 1, 2 배출량이 어떠세요? 어떻게 감축에 대한 걸 관리하십니까? 라는 정보로만 여쭤봤다면,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거죠. 재무적인 중대성 평가 및 재무 영향의 요구로 구체화되는 추세라는 것이 ESRS2의 SBM3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유럽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은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저기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거 분명히 이슈가 있겠죠. 아직까지 국내에 내려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훨씬 더 초기 단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에 현재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추정 방법으로 인한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추정 방법의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는 것이 저희의 이해관계자나 투자자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제출하라라는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모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지속가능 공시에 대한 거를 논한다는 거, 저는 그거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도 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트렌드는 기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TNFD입니다. 자연자본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너희도 사용을 하라라는 거죠. 실제로 기후변화라는 것이 은행과 투자자, 자본시장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갖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거를 보라라고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넓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저기 있는 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다 보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겠으나 사실 저런 정보는 어렵죠. 저희도 분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최근에 있다. 저런 정보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꾸 요구가 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기회 관점인데요. 기회 관점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이 활동이 예를 들어 녹색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인증을 하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녹색이냐는 겁니다.
뭐가 녹색이고 그러면 저 기업의 저 활동이 녹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인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게 K그린 텍소노미죠. 하지만 여전히 K그린 텍소노미는 채권 시장이 아니라 여신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고탄소 중심의 국가의 경우에는 고탄소 기업의 전환이라는 것이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죠. 전환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아직까지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갖다가 판단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냐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UNEP가 정해있었던 금융에 대한 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저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전환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저희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어디에도 법적인 저런 정의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바운더리 안에는 기후금융과 녹색금융, 탄소금융, 지속가능 연계금융, 전환금융의 바운더리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각각의 금융 영역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정의하고 인정에 대한 텍소노미 프로세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해 활동을 할 수 있고 기업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공자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된 것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처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매출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금융의 경우는 스콥 3에 대해서, 특히나 스콥 3의 15개 섹터 중에서 15번 섹터는 저희는 의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해관계자가 의무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콥 3의 15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기업은행만 하더라도 여신차주가 50개가 넘습니다. 50개 기업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는다고요? 스콥 1, 2에 대한 정보를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저게 가장 어려워요. 국제사회는 피카프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SBTI의 인증에 충족하려면 저희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이제 산업부에서도 오셔서 참 좋은데요. 산업부 산하의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최근에 저희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공동 지원 사업인데, 에너지공단이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면 저희가 저리자금을 제공하고 또 ESG 컨설팅을 같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스콥 3 산정 지침이 환경부에서 이제 이거를 만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디폴트 밸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저는 지침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탄소 집약도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실제로 중소기업 어떤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다 정부가 에너지 정보를 기업에 다 갖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단위는 잡을 수가 없겠지만 매출의 원단위는 공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보가 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원단위 정보는 대기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저런 것들은 전 정부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겁니다. 전 싱가포르이 좀 부럽기는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ISSB의 S1, S2를 반영해서 그 공시를 갖다 가장 먼저 2025년부터 하는 것이 싱가포르이죠. 싱가포르의 정부에 통화청이 저런 걸 만들었답니다. 스콥 3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 ESG에 대한 정보 플랫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바자라고 합니다. 그 정보에는 챗 GPT AI도 접목이 돼서 저희가 스콥 3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튀어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런 정보가 있다면 기업이 스콥 3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수준이라면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의사결정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공자 관점의 마지막은 그린워싱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금융 실적. 저희가 이렇게 해서 ESG 지속가능에 대한 금융 실적이 나왔습니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면 그린워싱에 대한 공격 여지가 강합니다. 이유는 ESG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비교가 안 됩니다. 어디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디는 굉장히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어찌 보면 다른 산업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거죠. 저희 기업은행 자회사 9개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9개 자회사의 스콥 3에 대한 것까지 구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제3자 검증까지 한 거를 이번 주에 이제 공시를 할 거예요. 물론 자회사 중에서도 준비가 안 된 곳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KSSB와 ISS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종속회사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종속회사로 보면 저희는 155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 내용에 보면은 재무적인 영향, 중요성에 대한 거를 판단해 갖고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기준이라는 게 좀 더 명확히 되면 좋겠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 김정남 그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맥락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요약을 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KSSB의 공시 표준은 저희가 보건대 글로벌 정확성과 국가 특수성 기업의 수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기를 거쳤고 많은 것들을 보셨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속도와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 속도와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 정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도 ISSB가 ESRS와 같이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것들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또 ISSB가 GRI와 102과 관련해서 또 공동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죠. 분명한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 맥락을 두고 국가의 특수성과 기업의 수용성이라는 것을 서브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조차도 기업의 수용성은 정부 정책, 지원 정책에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한테 이거 수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수용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3년, 4년,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스콥3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내년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런 지침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있다면 그 로드맵 바탕으로 저희는 조금 더 좋은 수용성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 스콥3에 대한 공시 의무화 대상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주자라는 것은 저희 금융기관은 스콥3의 섹터 15번의 경우는 거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업종마다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소국경 조정세처럼 유럽으로 수출해야 되는 6개 업종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스콥3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자, 획일적으로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TCFD 저희에게 대응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ESG 공시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 자체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공자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세이프 하버의 설계와 제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모든 거를 다 세이프 하버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그 범죄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세이프 하버로 커버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 다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조금 구체화된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같이 나와야 기업도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라는 의사일정이 용이하진 않을까요? 그 다음에 유사공시의 통합. 최근에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고 밸류업 공시에도 ESG 공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비롯해서 저희가 유사하게 공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통합해야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싱글 윈도우 정책이라는 것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작성자, 제공자에 대한 것만 중점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 오늘 발표도 하셨던 컨설팅, 검인증, 정보 제공,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육성과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같이 논의가 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용은 기업들은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의 200의 기업들은 다 알고 있고 웬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명확한 공시 지점의 정책 시그널이다. 즉 2020년부터 거래소의 자율공시라고 29년부터 법적 의무 공시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시점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주십시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로드맵이 나올 때에는 1번과 2번이 같이 포함이 돼야지만 기업의 수용성에 대해서 훨씬 더 기업이 동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